법무사시험 상법 1차 핵심 정리 3. 상호. 제18조 상호 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상인은 그 성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7년 법무. 한명회사는 상호에 한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사 상호의 부당 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16년 법무.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9년 법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가 아니라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기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17년 법무. 제28조 상호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한명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한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인 상인은 상호 중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개인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제1항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7년 법무. 제2항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11년 법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2조에 기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상호 등기의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2년 법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국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가 등기된 경우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2조의 규정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국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 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 함께 그와 같은 상호가 등기된 경우에는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는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역시 개정 상업등기법 제30조에 상응하도록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22조 2 상호의 가등기. 제1항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6년 법무. 제3항 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또는 회사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2년 법무.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 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 상호에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한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제23조 주체를 부인시킬 상호의 사용 금지. 제1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항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항,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으로 간주한다고 하면 틀린다. 17년 법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1년, 22년 법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1년 법무. 등기 전에 상호권자가 상호 전용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인 상호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정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피해자가 등기 상호권자인 경우에는 상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상호 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1년, 15년, 16년 법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2년 법무. 적법하게 상호를 선정한 경우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9년 법무. 상호권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출제 예상.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년 법무. 이 권리를 상호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상호사용권은 적극적인 상호권으로서 일체의 거래행위, 사실행위, 소송행위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 경우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사용 폐지 청구권이 있다고 하면 틀린다.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의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11년 법무.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한다.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 주체에 대하여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3년, 16년 법무. 이때 명의대여와 명예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 책임이다. 19년 법무.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예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16년, 21년 법무. 명의대여자와 명예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7년 법무 명의대여자와 명예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적 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 시효의 중단 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3년 법무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13년 법무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예차용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3년 법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명의차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대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은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예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16년 법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는 자는 상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명의차용자의 영업은 상행위가 아니어도 된다. 명예차용자는 영업의 주체로서 상인이어야 하지만 명의대여자는 영업주체로 오인될 수 있는 외관이 있는 한 상인이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 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년, 17년 법무 명의대여자는 명예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년 법무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때 거래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21년 법무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13년 법무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영업주가 자기의 상점, 전화, 창고 등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타인과 원고와의 거래를 위하여 영업주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주가 자기의 상호를 타인에게 묵시적으로 대여하여 원고가 그 타인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상법 제24조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 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예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예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공법인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7년 법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 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적,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타인 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의 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 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제 예상. 명예차용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9년 법무. 명예차용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16년 법무. 불법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해도 그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1년 법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예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17년 법무. 명예차용자의 불법 행위의 경우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피해자는 명예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명예차용자의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생긴 채무의 하나므로 불법행위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상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적용하지 않으나 명의대여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 명의대여 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의 하나고 명예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16년 법무.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여온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 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하도급 거래를 한 경우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 17년 법무.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 및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진다. 판례에 따르면 면허 없는 자가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서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위법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갑이 자신의 사업인 야채 중매업과 아들인 을이 경영하는 야채 판매업을 을과 공동하여 경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을이 경영한 야채 판매업과 관련된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회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타인에게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같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왔다면 거래 상대방이 별개의 업체임을 알면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료가 없는 한 회사는
명예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임대인이 그 명의로 영업허가가 난 나이트클럽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영업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한 이상 의 임차인들이 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임차인들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입찰 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 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고 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나 계약상의 이행 채무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명의회사이다. 성명, 사무 등의 명칭의 지정, 영업소, 출장소, 현장사무소 등의 명칭을 부과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로 인정된다.